아니 가기 고고노. 야, 그래도 너 카메라 찬다. 너 전화기 찬다. 이상해. 자, 봅시다. 태양 마차를 탐낸 파에톤. 누가 나올까? 파에톤.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이에요. 헬리오스의 태양 마차를 몰고 하늘을 함부로 달리다가 태양의 불로 온 세상을 불태우는 바람에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아요. 헬리오스, 태양의 신으로 매일 아침 태양 마차를 타고 동쪽 인도 땅에서 출발하여 하늘을 가로질러 저녁에 서쪽 오케아노스로 가요.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파에톤. 파에톤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로 태양 마차를 함부로 모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가족관계, 헬리오스와 클리메네의 아들, 이름의 유래, 빛나는, 눈부신, 관련 있는 사건, 태양 마차를 몰다가 추락함, 상징, 추락, 허세. 태양은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이건 모두 태양의 신 헬리오스 덕분이에요. 헬리오스는 새벽이면 활활 불타는 태양 마차를 몰고 하늘 높이 올랐어요.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해치며 정해진 길로만요. 이 태양 마차가 딱 한 번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어요.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 때문이었어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인 파에톤은 헬리오스와 떨어져 어머니와 살았어요. 어느 날 파에톤은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했어요. 파에톤, 네 아버지가 태양의 신 헬리오스라고? 거짓말하지 마! 파에톤이 울먹이며 어머니인 클리메네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제 아버지인 거 맞죠? 클리메네는 파에톤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렇단다.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찾아가 물어보렴. 파에톤은 부푼 마음을 안고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길을 떠났어요. 여러 날 고생한 끝에 파에톤은 눈부신 궁전에 다다랐어요. 파에톤은 당당하게 궁전으로 들어가 헬리오스를 만났어요. 헬리오스님이 제 아버지가 맞나요? 다들 제 말을 믿지 않아요. 헬리오스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파에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제야 파에톤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헬리오스는 따뜻한 눈길로 파에톤에게 말했어요. 파에톤,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을 걸고 약속하마.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마. 그러자 파에톤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어요. 하루만 태양마차를 몰게 해주세요. 헬리오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스틱스 강을 걸고 한 약속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었거든요. 헬리오스는 무턱대고 약속한 것을 후회하며 파에톤을 달랬어요. 파에톤, 태양마차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함부로 몰 수 없단다. 그러니 제발 다른 소원을 말해보렴. 하지만 파에톤은 고집을 부렸어요. 얘야, 태양마차가 지나가는 길은 무척 위험하단다. 무시무시한 정갈 자리도 지나야 하고 사나운 사자 자리도 지나야 한다. 헬리오스가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도 파에톤은 막무가내였어요. 헬리오스는 파에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파에톤, 고삐는 힘껏 움켜잡아야 하며 정해진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헬리오스는 파에톤이 불꽃에 데이지 않도록 마법의 약을 발라주고 황금관을 씌워 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파에톤은 잔뜩 신이 나서 태양 마차에 올라탔어요. 말들이 하얀 날개를 퍼덕거리며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단숨에 구름 위로 날아오른 파에톤은 마치 태양의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댔어요. 내가 세상에 빛을 뿌려주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태양마차가 이리저리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파에톤이 탔으니 태양마차가 너무 가벼웠던 거예요. 말들은 제멋대로 날뛰었고 태양마차는 길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태양마차가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활활 불타올랐어요. 파에톤은 고삐를 이리저리 당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전갈자리가 날카로운 집게를 쩍 벌렸어요. 파에톤은 깜짝 놀라서 고삐를 놓쳐버렸어요. 태양마차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올랐어요. 올림포스는 활활 불탔고 땅은 쩍쩍 갈라졌으며 강과 샘물은 바짝바짝 말랐어요. 말들은 더욱 날뛰었고 땅 밑 세상에까지 불길이 번졌어요. 땅의 여신 데메테르가 울부짖었어요. 제우스여,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불길을 거두어 주십시오. 데메테르의 울부짖음을 듣고 제우스가 나타났어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제우스는 태양 마차를 향해 벼락을 던졌어요. 태양 마차는 산산조각이 났고 파에톤은 한 점 불꽃이 되어 에리다노스 강에 떨어졌어요. 헬리오스는 큰 슬픔에 빠져 하루 동안 태양 마차를 몰지 않았어요. 파에톤의 어머니 클리메네는 슬피 울며 아들을 찾아 에리다노스 강으로 왔어요. 파에톤, 네 힘이 모자라는 것을 몰랐었구나. 하지만 그 용기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거야. ним프들은 파에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주었어요. 벼락을 맞은 파에톤, 이곳에 잠들다.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제대로 몰지는 못했으나 그 용기만은 훌륭했다. 파에톤의 누이들은 파에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하다가 포플러 나무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헬리오스의 태양 마차는 다시 정해진 길로 하늘을 달렸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졌어요. 파에톤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이에요. 파에톤은 헬리오스의 태양 마차를 몰고 하늘을 함부로 달리다가 태양의 불로 온 세상을 불태우는 바람에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파에톤이 태양 마차를 모는 바람에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파에톤이 태양 마차를 물자 헬리오스보다 훨씬 가벼웠던 탓에 하늘을 날던 말들이 마구 날뛰었어요. 결국 태양마차는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하늘의 별자리를 위협하고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막이 생긴 것도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가 까맣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오비디우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웃기다. 웃겨? 재밌어. 이거 이야기인데 태양의 신은 헬리오스예요. 헬리오스는 로마 신화의 태양신인 솔과 같아요. 헬리오스는 티탄 신족의 후예로 달의 여신 셀레네와 새벽의 여신 에오스와 형제였어요. 자식으로는 피에톤 외에 헬리아데스와 키르케 등이 있었어요. 키르케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예요. 헬리오스는 눈부신 광채가 나는 황금 머리카락을 지녔어요. 매일 아침 4마리의 하늘을 나는 말이 끄는 태양 마차를 타고 동쪽 인도 땅에서 출발하여 하늘을 가로질러 저녁에 서쪽 오케아노스로 갔어요.
잠시 쉰 다음 밤사이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올림포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종종 태양의 신으로 헬리오스가 아닌 아폴론이 소개되기도 해요. 아폴론이 헬리오스보다 더 유명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 탓이에요. 그래서 원래 헬리오스의 별명이었던 포이보스, 밝게 빛나는 자도 아폴론의 별명으로 불리곤 해요.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별이에요. 태양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태양이 내는 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도 태양에서 얻고 있어요. 태양의 지름은 지구보다 약 109배나 크며 무게는 태양계 전체의 99%를 차지해요. 대양마차가 지나는 길에 황도 12궁이 있었어요. 헬리오스가 모는 마차는 12개의 별자리인 황도 12궁을 따라 달렸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30도의 간격을 두고 12개의 별자리가 둥근 타원형으로 놓여 있어요. 첫 번째 양자리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예요. 황도는 지구의 적도와 약 23.4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절이 생겨요. 메두사의 머리를 벤 페르세우스. 누가 나올까? 페르세우스. 제우스와 다나에의 아들로 메두사의 목을 베고 미케네의 왕이 되어요. 거인 아탈라스를 돌로 만들고 괴물을 물리치고 에티오피아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해내요. 아크리시오스. 아르구스의 왕으로 페르세우스의 외할아버지예요. 손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는 신탁 때문에 딸과 손자를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려요. 다나에. 아크리시오스 왕의 딸로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페르세우스를 낳아요. 아크리시오스에 의해 페르세우스와 함께 상자에 들어간 채 바다에 던져져요. 폴리덱테스. 세리포스 섬의 왕이에요. 다나에를 차지하려고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목을 구해오라고 시켜요.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메두사. 고르곤 세 자매 중 막내로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괴물이에요. 머리카락은 뱀이고 멧돼지의 엄니와 황금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페르세우스. 제우스의 아들로 메두사의 목을 베고 훗날 미케네의 왕이 되었어요. 가족관계. 제우스와 다나에의 아들. 관련 있는 사건. 메두사의 목을 뱀. 안드로메다를 구함. 아틀라스를 돌로 만듦. 이름의 유래. 파괴자. 별 또는 별자리. 페르세우스 자리. 상징. 괴물의 퇴치자. 구원자.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오스에게는 아름다운 딸 다나에가 있었어요. 아크리시오스는 다나에를 방에 가두어 놓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다나에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신탁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면 아들 따위는 낳을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제우스는 나들이를 나왔다가 다나에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우스는 황금빛 빗물로 변해 다나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나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울지 말아라. 내가 옆에 있어 주겠다. 그 뒤 다나에는 제우스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페르세우스였어요.
아크리시오스는 다나에가 아기를 낳은 것을 알고는 무척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크리시오스는 차마 딸과 손자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상자에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얼마 뒤 세리포스 섬의 한 어부는 그물에 걸린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연 어부는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부는 다나에와 페르세우스가 잘 지낼 수 있게 돌보아 주었어요. 문제는 어부의 형이자 세리포스 섬의 왕인 폴리덱테스였어요. 폴리덱테스는 다나에를 차지하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덧 페르세우스는 똑똑하고 용맹한 젊은이로 자랐어요.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없애고 다나에를 차지하려고 못된 꾀를 내었어요. 내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니 모두 축의금을 내도록 하여라.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폴리덱테스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메두사의 머리라도 구해오너라. 메두사는 고르곤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두 자매와 함께 살았어요. 누구든 메두사를 보기만 하면 돌로 변하고 말았어요. 다나에는 페르세우스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며 슬퍼했어요. 그러자 제우스가 나섰어요. 헤르메스, 아테네, 아테나, 페르세우스를 도와주어라. 페르세우스에게 헤르메스는 마법의 칼을, 아테나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방패를 주었어요. 아테나가 말했어요. 메두사를 직접 보지 말고 이 방패에 비춰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님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라이아이 세 자매만이 그 님프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단다. 또한 그라이아이 세 자매에게는 눈이 하나뿐이라 셋이 번갈아 사용하니 그 눈을 훔쳐서 거래를 하라고 일러주었어요. 페르세우스는 그라이아이 세 자매가 사는 동굴로 갔어요. 마침 한 그라이아이가 눈을 빼서 다른 그라이아이에게 주려던 참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잽싸게 달려들어 눈을 빼앗았어요. 신의 도구를 가진 님프들이 있는 곳을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눈을 호수에 던지겠다. 그라이아이 세 자매는 어쩔 수 없이 님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페르세우스는 그라이아이 세 자매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님프들을 만났어요. 님프들은 페르세우스에게 신의 도구를 주었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달린 샌들, 모습을 감출 수 있는 투명 투구, 독을 견딜 수 있는 마법의 자루였어요. 행운을 빌어요, 페르세우스. 마침내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페르세우스는 투명 투구를 써 몸을 감추었고 날개 달린 샌들을 신어 하늘을 날았어요. 그리고 방패로 메두사를 비춰보았어요. 메두사와 두 자매는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페르세우스는 번개처럼 내려가 칼로 메두사의 머리를 베었어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잽싸게 마법의 자루에 넣었어요. 메두사의 머리는 잘린 후에도 여전히 돌로 변하게 힘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메두사가 흘린 피에서 거인 크리사오르와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태어났어요. 뒤늦게 잠에서 깬 메두사의 두 자매는 울부짖으며 두리번거렸어요. 누구냐? 누가 메두사를 죽인 거냐? 하지만 투명 투구를 쓴 페르세우스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르세우스는 여러 모험을 했어요. 메두사의 머리로 거인 아틀라스를 돌로 만들었고 괴물로부터 예쁜 처녀 안드로메다를 구해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폴리데텍스를 돌로 만들고 어머니를 구해내기도 했어요. 그 뒤로도 더 많은 모험이 페르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두사 이야기는 고작 시작일 뿐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벤 영웅이에요.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이의 아들로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오스의 외손자예요. 헤르메스가 준 칼, 아테나가 준 방패, 님프들이 준 샌들, 투구, 자루로 메두사의 목을 베고 훗날 미케네의 왕이 되었어요. 메두사는 고르곤 세 자매 중 하나였어요. 메두사는 스텐노, 에우리알레, 메두사로 이루어진 고르곤 세 자매 가운데 하나예요. 머리카락은 뱀이며 멧돼지의 엄니와 황금으로 된 날개를 가졌어요. 눈이 마주치면 누구든 돌로 변하게 했어요. 세 자매 중 스텐노와 에우리알레는 죽지 않는 불사신이었으나 메두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었어요. 한편 페르세우스에게 신의 도구를 가진 ним프가 있는 곳을 알려준 그라이아의 세 자매는 고르곤 세 자매와 부모가 같은 자매 사이였어요. 아테네가 메두사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웠으나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아름다움을 겨루려다가 벌을 받아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메두사는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던 아테나의 방패 아이기스 한가운데 달리고 말았어요.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구해 부인으로 삼았어요. 메두사를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페르세우스는 바닷가에 꽁꽁 묶여 울고 있던 안드로메다 공주를 만났어요. 안드로메다의 어머니는 에티오피아 왕의 왕비 카시오페이아였는데 자기 딸 안드로메다가 바다의 ним프들보다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미움을 샀어요. 포세이돈은 카시오페이아에게 벌을 주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괴물을 풀어놓았어요. 왕은 신탁에 따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쳤어요. 이때 페르세우스가 나타나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 괴물을 물리쳤고 안드로메다와 결혼하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페르세우스는 별자리가 되었어요. 메두사를 물리친 영웅 페르세우스는 죽어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었어요. 페르세우스 자리 옆에는 그의 부인이었던 안드로메다의 별자리와 안드로메다의 부인 케페우스, 카시오페이아의 별자리도 함께 있어요. 그중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북두칠성과 함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별자리로 가을과 겨울에 잘 보이지요. 카시오페이아는 포세이돈에게 잘난 척한 별로 하루의 반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를 산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를 산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괴물 메두사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부탁했으나 아틀라스는 이를 거절했어요. 화가 난 페르세우스는 제 얼굴을 돌리며 메두사 머리를 쑥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틀라스의 거대한 몸은 돌로 변하더니 거대한 산맥이 되었어요. 수염이나 머리카락은 숲이 되었고 팔과 어깨는 절벽, 머리는 산꼭대기, 그리고 뼈는 바위가 되었어요. 이때 아틀라스가 변한 산맥이 바로 북아프리카에 뻗어있는 거대한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